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권역외상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심정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 헬기도 운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를 하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의사가 탑승한 닥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고 헬기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20분 만에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국립대병원, 소방본부가 닥터 헬기의 도입을 앞두고 실제와 같은 가상훈련을 한 것입니다. 경남에선 세대 헬기로 교통사고나 추락 등 중증 외상 환자와 뇌졸중 환자 등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맡게 됩니다. 또 경상국립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고 새로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17년 지정 이후 7년 만입니다. 경남 권역외상센터는 20병상 규모 중환자실과 40병상 규모 외상센터를 갖췄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경남의 중증 외상 환자는 한 해 1,800여 명, 교통사고 환자가 절반이고 추락과 미끄러짐 등이 36%입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이들의 후유증 최소화 등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특히 소아응급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역외상센터와 닥터 헬기 도입으로 경남 어디서든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거제 시민들도 통영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통영의 화장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장례시설이나 소각장과 같은 각종 기피시설을 놓고 경남 자치단체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2년 전 문을 연 통영시 추모공원. 현대화된 외관에 공설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웃한 거제 시민 800여 명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거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영 시민이 10만 원에 쓸 수 있는 이 시설을 거제 시민은 8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월 90건 정도의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화장장 전체 화장 건수의 60% 정도 거제 시민이 차지한다고. 오는 10월부터 거제 시민도 통영 화장장을 통영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거제시가 화장장을 만들지 않는 대신 30년 동안 통영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상생 발전의 모범적인 아마 사례가 되죠. 거제시는 통영 화장장 건립비 50% 등 99억 2천여만 원을 통영시에 내고 매년 운영비도 공동 부담합니다. 건립비 약 250억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거제 시민과 우리 통영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기피시설 건립 비용을 함께 부담해 자치단체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은 혜택을 보게 된 통영과 거제의 상생협력. 경남 서부권의 진주와 사천이 광역소각장 사업에서 배타적 태도로 각자 도생을 모색하는 상황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룹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오늘 의령군 지정면에서 최근 쌀값 하락에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 시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7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쌀 수입 중단과 가격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거창 수승대와 창포원 등에서 보름 동안 이어진 34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늘 저녁 폐막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연극제는 고전의 울림, 변화의 메시지를 주제로 7개 나라 51개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연극제를 찾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일에 사천 삼천포항 전어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삼천포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추진위는 올해 전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어회 기준 1kg에 2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남 남해안의 적조주의보를, 경남 서부 남해와 거제 중부 앞바다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남 남해 해역에서 적조 생물이 미량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을 반복했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 원에 이른다며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명래 창원시 2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명래 부시장은 2022년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캠프 관계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조 부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한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지난 1월 하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년 동안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중학교 교사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서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2019년부터 125차례에 걸쳐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지계 남산 연결도로 일부 구간 교통을 통제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